안녕하세요. 자, 이제 오늘부터 우리 이제 실전 모의고사반 첫 개강인데요. 저희는 실전 모의고사반이 이제 여러 개가 있잖아요. 패키지 안에 실전 모의고사반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요 반이 실전 모의고사 이제 8회 보는 반이에요. 그래서 이제 9월하고 10월 사이에는 실전 모의고사 반이 이제 8회 반, 4회 반, 4회 반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번이 개강이 되고 그리고 이제 암기장 전체적으로 쫙 정리하는 반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반도 이제 굉장히 유용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선 이제 실전 모고 볼 때도 선생님들께서 암기장도 이제부터는 회독을 조금 해주실 필요가 있고 8월에는 이제 문풀 쭉 하면서 문풀 해설지 회독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9월에부터는 이제 암기장 회독도 이제 한 번씩 좀 해보실 필요가 있고 이제 9월부터 시작되는 실전 모의고사 반들은 충실하게 이제 모고 연습을 실전과 같은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직강에 오시는 선생님들이야 뭐 당연히 1, 2, 3교시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실전 같은 연습을 하시는데 쉬는 시간을 저희가 20분만 드리고 있거든요. 직강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인강으로 혼자 보시는 선생님들도 최소한 20분 이상은 꼭 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원래 시험 시간대로 한 40분 정도 쉬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저희는 그러면 이제 너무 강의가 늘어져서 20분씩 이렇게 시간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논술, 교육과정 A, 교육과정 B 이런 식으로 해서 반드시 실전하고 동일하게 시험을 보는 연습을 지금부터는 꼭 해두셔야 돼요. 실전 연습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저희는 이제 뭐 개인 지도반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각종 모든 강의들 우리가 총 28개의 과정이 있는데 28개의 과정에서 모든 마지막 주는 다 실전 모의고사로 그렇게 이제 시험을 봐서 실전 시험을 정말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실전 시험을 실전과 같은 시험을 이렇게 계속해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구나 요 반은 저희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실전 모의고사 일반인데 요 반은 종합적 사고를 기르기 위한 이제 적중과 종합적 사고를 기르기 위한 그런 반이거든요. 그래서 요 반 모든 반이 중요하지만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요 적중을 염두에 둔 반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 OT 할 때도 얘기를 그 전에 많이 했지만 한 중간에 몇 회차 정도에는 그냥 거기서 쭉 나온 회차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8회차다 보니까는 조금 길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어떤 회차는 공부를 안 하고 들어갔다 오시고 막 그런 분들도 시험장애를 공부 안 하고 들어가신 분도 계셨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후회를 많이 했어요. 이렇게 진짜 그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었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작년에 그대로 나왔다고 올해 또 그대로 나온다 그렇게 장담을 하기는 저는 이제 확실하지 않은 얘기는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장담은 하면 안 되지만은 선생님들께서 모든 회차별로 문제를 다 보고 가야 나중에 후회가 없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오늘은 처음 개강이라서 1, 2, 3교시 얌전하게 시험을 봤고요. 저희가 다음 2회차 때는 이제 마라톤 모의고사 또 한번 이제 보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이번에는 1, 2, 3, 4, 5교시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볼 거냐면 논술, 교육과정 A, 교육과정 B, 교육과정 A, 교육과정 B 이렇게 해서 총 5교시로 이제 시험을 볼 거고요. 그리고 요번에 보는 A, B는 기출이 아니고 그냥 우리 이제 새로운 문제로 이렇게 볼 건데 조금 이제 복습 문제도 몇 문제는 넣으려고 하고요. 뒤에는 그리고 새로 푸는 문제도 넣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우리는 총 5회로 총 5교시로 시험을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는 6교시로 보는 시험을 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일단 요 반에서는 2주차에 더블 모의고사 마라톤 시험 더블 모의고사를 볼 거고 논술, 교육과정 A, 교육과정 B, 또 교육과정 A, 교육과정 B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5교시로 시험을 볼 거고 시험 시간표와 강의실 이런 것들은 제가 학원하고 얘기해서 추후에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주차에 그렇게 시험을 보면 좀 이렇게 공지도 안 된 상태고 좀 힘드실 것 같아서 1교시는 그냥 1, 2, 3교시 이렇게 보고 일단 그 다음 주 2주차에는 1, 2, 3, 4, 5교시로 이렇게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막 4교시, 5교시 막 이렇게 지금 시험을 보고 있는데 그렇게 시험을 보고 본모고 이제 3교시짜리 보면은 훨씬 쉽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 일단 5교시까지 시험 보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 건강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무리가 있다. 그런 선생님들은 뭐 3교시까지만 보셔도 좋고, 직강에 오셔서도, 그리고 이제 2교시는 그 다음에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정은 이제 추후에 다시 공지하도록 할게요. 구체적인 일정은.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시험을 많이 보는 건 정말 중요해요. 시험을 많이 보는 거는. 그래서 여기는 실전 모고 8회라고 되어 있지만은, 한 번 더블 모고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9회나 마찬가지예요. 9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우리 이제까지 쭉 커리큘럼 내에서 있던 모고는 정말 셀 수 없어요. 그렇죠? 셀 수 없고 더구나 이제 거기다 개인 지도까지 막 받으셨던 선생님들은 모고를 셀 수 없게 보신 건데 그렇게 모고를 보시는 게 굉장히 유용해요. 자, 뭐, 이, 유아유명 수험가 전체에 시험을 이렇게 많이 보는 데는 우리 이지선 유아유명이 굉장히 유일하고, 이제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시험을 많이 보는 거의 위력을 서서히 이제 몸소 체험하시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연락도 오시고 이러는데, 시험을 많이 보는 것은 거의 시험장을 향해서 원자탄 터트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기본서만 읽는다. 이건 반달 돌칼 가지고 반달형 돌칼 가지고 시험장 나가는 거나 마찬가지고 문제를 많이 푸는 거는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무조건 많이 풀수록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를 많이 풀면 자기 반성이 돼요. 근데 이제 개인 지도도 해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선생님들이 처음에 성적이 막 올라가시면 저한테 칭찬을 많이 받잖아요. 그럼 이제 약간 좀 방심하셔서 성적이 팍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떨어지면은 이제 본인이 떨어진 걸 잘 모르고 여전히 잘한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여지 없습니다. 성적이 팍 떨어져요. 그러면 개인지도 받으면서 선생님이 막 충격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꾸 충격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정말 열심히 하시게 되는 계기가 되고 성적이 이게 업앤다운이 다 있어요. 선생님들마다. 희한한 게 맨날 100점 받던 선생님도 성적이 조금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냐고 물어보면 지난주하고 공부를 잘 못했다고 얘기를 하세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어떤 점수를 받던 선생님이든지 간에 계속해서 실전 모고 보면서 계속해서 나를 통렬하게 보셔야 돼요. 나를 객관적으로 보시고 잘 되겠지, 운이 좋으면 되겠지, 그런 건 다 거짓말이에요. 운이 어디 있습니까? 시험에. 시험이야말로 운이 없어요. 이거는 부동산 투기도 아니고 무슨 어떤 다른 주식 투자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딱 한 만큼 나오고 시험장에 들어갈 때까지 내 점수가 분명히 예측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은 시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투기나 도박인 것이지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험은 많이 볼수록 좋은 게 나를 명확하게 보셔야 돼요. 나를 명확하게 보시고 그 명확하게 본 걸 가지고 분석해서 공부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시험 많이 보셔야 돼요. 암기는 계속해서 돌리는 건 기본이고요. 기출만 하고 시험장 들어간다? 붙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험은 문제은행으로 돌리는 시험이 아니에요.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선생님들이 아는 여러 가지 이제 유명한 시험들이 기출 가지고 문제은행을 만들어서 돌리는 시험이 있는데 그런 시험은 기출이 굉장히 중요하고 기출이 바이블이에요. 기출에서 나오니까 그대로. 근데 우리는 잘 아시다시피 기출 가지고 돌리는 문제은행식 시험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죠? 매번 교수들 초빙해가지고 매년 새로 문제를 냅니다. 기출을 돌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에 중요한 사항들이 있으니까 기출은 기본이에요. 기본하고 들어가서 어떻게 합격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고 지금부터 무수한 시험을 보시고 그동안 봤던 많은 시험을 다 점검해서 보셔야 해요. 그리고 선생님들 똑바로 기억하실 것은 개인 지도를 해주는 것은 이지선 유아유명 밖에는 없습니다. 개인 지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개인 지도는 자신의 실력에 대한 강사 자신의 자신감이며 선생님들을 꿰뚫어 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오랜 교육 경력에서 오는 노하우의 자신감이 없으면 못합니다. 1대1로 만나서 망신당합니다. 못해요. 자, 사실 제가 1대1로 지도해드리는 선생님들 중에는 완전 초심자 선생님도 있지만 굉장히 공부 많이 하는 실력 있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모든 선생님들에게 다 유용하니까 저한테 개인지도 받는 거예요. 그런 자신감이 강사가 없으면 개인지도 못합니다. 유아임용 시험과 전체에서 개인지도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저밖에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지금 제가 개인지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한 분 한 분 1대1로 만나서 다 중요한 얘기 카톡으로도 해드리고 만나서 해드리고 핵심을 찌르는 얘기 해드리는데 그 말을 미리미리 듣고 빨리빨리 실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엊그저께도 저한테 카톡으로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공부를 정말 많이 해서 지금 100점 나오는 선생님이에요. 계속 100점 나오는 선생님인데, 이제 100점 나오는 걸 본인 스스로 확인하면 참 감동되겠죠. 자, 그런데 그분이 계속 작년하고 계속 다른 데서 공부하면서 떨어지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몇 년 전에 미리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겠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그분의 한계는 분명했어요. 공부를 많이 했지만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계신 분들은 많습니다. 그게 이제 그 한계를 딱 벗어나는 게 혼자서는 쉽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그 한계를 벗어나서 아마 올해 합격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모고를 굉장히 많이 풀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려운 점이나 궁금한 점 있으면 저를 찾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열려있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한테 막 새벽 2, 3시에도 카톡 보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저는 거의 그 시간에 안 자고 있고요. 그리고 자고 있으면 다음날에도 콜백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추석 때 특별히, 추석 때 저는 계속 책상 앞에 앉아있어요. 밥 먹을 때 빼고는 책상에 계속 앉아있을 예정인데, 선생님들 연락 오시면 제가 답해드리고 다 그렇게 하고, 제 문제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겪었던 어려움이나 의문 나는 점,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명백하게 다 답변 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스스로 채점도 해보시고, 회차별로 나오는 점수의 업앤다운에 대해서 높은 점수가 나올 때도 있고 낮은 점수가 나올 때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머리로 자기 반성을 명백하게 하셔야 돼요. 가슴으로 반성하지 마시고 큰일 났다 죽었다 막 이러면서 막 알아눕고 울고 이러지 마시고, 머리로 내가 어디가 부족하지? 뭘 더하면 되지? 뭔 잘하지? 그거를 명확하게 분석해서 그거에 입각해서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선생님들은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많은 문제를 푸셔야 돼요. 많은 문제를 풀고 선생님들께서 이제 실력이 되시는 분들은 다 실전으로 풀어보시는 게 좋죠. 그런데 아직도 내가 좀 부족하다 싶은 분들은 이제까지 했던 방식대로 문제를 통해서, 문제와 강의를 통해서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풀어보시는 방법도 아직은 괜찮습니다. 우선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실력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이제 먼저 풀어보시도록 하시고요. 웬만한 지금 1월부터 저를 잘 따라오신 분들은 문제를 지금 못 풀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1월부터 문제를 풀었어요. 우리는 1월부터 문제를 풀었고 1월부터 전체 암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웬만큼 다 풀리실 겁니다. 1월부터 쭉 따라오셨던 분들은. 근데 개인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못하셨던 분들은 그 상황에 맞춰서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도 해설 강의부터 듣고 해설집 공부하고 복습으로 문제 풀으셔도 괜찮습니다. 아직까지. 자,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라고요. 이 반은 총 8회 실전 모의고사 보는 반이고, 지금 이제 해설 강의하고 이런 것들을 좀 짧게 잡았어요. 실전 모의고사는. 왜냐하면 해설 강의 듣고 여기 앉아있을 시간이 없으시잖아요. 빨리 복습하시고, 선생님들마다 수준차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해설을 실전 모의고사는 그렇게 길게는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해설지가 굉장히 자세해요. 해설지와 모범 답안이 굉장히 자세하니까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해 안 가시면 이렇게 한번 그 문제만 다시 보시면 되고, 그래도 이해 안 가면 질문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가능하면 이 시간을 준수하려고 하지만 혹시 이제 또 얘기하다 보면 좀 길어지고 이렇게 되면 한 1시간 이내에서 좀 수업이 좀 더 길어질 수는 있겠습니다. 자, 이 과목은 작년 같은 경우에 8회짜리, 총 8회짜리 시험의 경우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문제가 우르르 쏟아졌다고 선생님들이 제보를 많이 해주셨고, 특별히 이제 한 2회차분에서 문제가 한꺼번에 많이 나왔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작년 상황이에요. 작년 시험의 경우에 그렇게 적중했던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자, 선생님들은 시험 문제를 풀면서 제가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개인 지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직강에서 또는 이제 카톡 이런 걸로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선생님들의 문제점은 정확한 문제 읽기가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한 문제 읽기가 안 돼요. 정확하게 문제를 못 읽으면 답을 정확하게 못 쓰는 거예요. 자, 이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확하게 문제를 읽고 묻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쓰셔야 돼요. 그리고 답을 쓰실 때 굉장히 자기중심성 강하게 쓰지 마시고 채점자나 출제자 조망 수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이렇게 쓰시면은 읽는 사람은 그와 다르게 읽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면 저 사람도 알겠지. 너무 유아적인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좀 성숙하게 생각하셔가지고 내가 아는 것을 상대방이 알게 정확하게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점을 명심해 주세요. 일단 그것만 기억하셔도 굉장히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문제는 뭐 비단 이 시험뿐만이 아니라 저희 이지선 유아인명에서 제공해드리는 모든 문제는 전부 대학교 수준이 출시한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타의 학원들이 뭐 자꾸 교수라는 말을 쓰는데 그런 교수 말고 뭐 겸임 교수라든지 뭐 초빙 교수라든지 뭐 석자 교수 뭐 이런 교수 말고 대학의 정년 트랙, 요새는 뭐 비정년도 많고 막 이런데 대학의 정년 트랙에 부교수급 이상의 교수. 왜냐하면 부교수급 이상 되려면 정년 트랙에서 한 10년 정도 이상은 근무를 해야 부교수급이 되는데 어차피 평가원에서 그 정도 급이 안 되면 잘 초빙을 안 해요. 자, 그래서 부교수급 이상 선생님들이 만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 퀄리티가 달라요. 문제 퀄리티가 다릅니다. 그것은 마치 뭐와 같냐 하면 가방, 똑같은 가방이지만은, 그죠? 그냥 이름 없는 브랜드의 가방도 있는 것이고, 명품 브랜드의 가방도 있는 것이잖아요.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잖아요. 누가 문제를 냈느냐에 따라서 지적인 것은 더욱 명백해요. 지적인 것은 심지어, 이제 음대 같은 데 있잖아요. 피아노 시험 이런 거 볼 때, 누구 레슨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피아노 소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 우리 문제 풀고 공부하는 거는 너무 정확해요. 사실 우리 이제 교수들 같은 경우에 지도 교수들이 다 있잖아요. 지도 교수가 누구냐에 따라서 문체도 달라요. 다 다릅니다. 인식하는 방법이. 자, 그래서 대학교 수준 그 유아교육학과 정년 트랙 부교수급 이상의 교수들이 모여서 만든 문제이고 그런 교수들이 모여서 만든 해설이며 모범 답안입니다. 이 문제를 보셨던 분들은 아마 제가 말하면 아 그래서 다르구나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들은 수험가에 떠도는 그런 일반인이 만든 문제가 아니에요. 일반인이 만든 문제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풀고 문제가 많지도 않지만 일반인이 만든 문제 자체도 없지만은 문제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 자체도 없지만 일반인이 만든 문제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한탄을 진짜 금치 못하겠는 게 유아임용가에 와서 한탄을 금치 못하겠는 게 문제의 질도 너무 낮은데 그 문제마저도 없는 거예요. 아니 유아임용 지금 학원가가 문 열은 지가 몇 년이 됐습니까? 수험생들은 뭐 진짜 어떤 분들은요 제가 눈물이 나는 게 허리 아파가지고 공부를 못해요. 입원해가지고. 왜냐하면 그동안 인생을 걸고 공부한 거예요. 오직 유아임용 공부하느라고 허리 다쳐서 일어나질 못해요. 그런 분들도 계신 상황에 애기하고 생이별하고 공부하고 이런 분들도 너무 많은데 유아임용 학원과의 문제가 없는데 전부 제가 진짜 말을 좀 아끼고 있는데 문제도 그런 문제는 나지 않는 정말 기출하고 뭐가 다른가 이런 문제들 투성이인데다가 그마저도 지금 학원 문 연 지가 몇 년 됐는데 똑같아요. 계속 똑같은 문제를 지금 한 10년 이상 돌리고 있으니까 문제풀이 없는 거예요. 문제풀이 없고 그것도 해설지를 안 준다든지 막 정말 도저히 수험생을 존중한다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는요 못 붙어요. 절대 못 붙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일반인이 만든 문제마저도 없고 그런 문제는 안 푸는 거나 마찬가지. 해설지 없이 무슨 공부를 합니까? 제가 또 메일 받고 있는데 아파서 내가 강의를 듣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해설 자료가 이 문제에 딸려져 있느냐. 그런 질문을 아직도 받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해설 자료가 있으면 이거를 보고 공부하겠다. 이런 질문이 저한테 아직도 와요, 아직도. 제가 그 질문을 보면 제가 매일 읽다가 일어나서 한 바퀴 돌고 다시 앉아요. 너무 열받는 거예요. 아니 그런 수험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니 세상에 그런 수험가가 어디 있어요? 수영복 팔면서 비키니 수영복 팔면서 아래 위로 따로 팝니까? 같이 줘야 수영복이잖아요. 지금 뭐 하는 거지?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일반인이 만든 문제 이런 거하고 너무 다르고요. 저희는 선생님들의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문제와 해설지 충실하게 드리고요. 정말 시험장에서 적중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으로 문제를 드리는 것이고 혹시 적중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정도 급의 문제를 풀면 비슷한 유형은 나와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붕붕 날고 있는데 뭘 기본서 한 줄 더 보고 막 정말 제가 답이 안 나오는데 우리 유아임용 수험가에만 퍼져 있는 이상한 시험에 관한 미신 그런 것들은 다 믿지 마시고 제발 깨어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식으로 돌아가세요. 상식으로 돌아가서 생각해보면 한 걸음만 떨어져서 상식으로 돌아가서 생각해보시면 제 말이 맞아요. 문제를 많이 푸는 게 맞고요. 그리고 문제는 출제진들이 낸 문제를 푸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해설이 자세하게 돼 있는 문제를 많이 푸는 게 맞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9월이면은 지금 2달 넘게 남았어요. 자, 2달이면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들 정말 많은 문제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정말 선생님들의 눈물을 멈추게 진짜 밤새 공부하고 막 눈물 흘리고 병원에 누워있고 이런 선생님들 보면 제가 진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자, 그래서 그런 모든 선생님들에게 답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고요. 자, 그래서 뭐 채점위원들, 출제위원들, 채점위원급, 출제위원급 이런 선생님들, 부교수급, 유아교육과 부교수급 이상의 선생님들이 같이 모여서 만든 문제니까 열심히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저희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논술 교육과정 A, 교육과정 B 중간에 쉬는 시간 조금씩 밖에 못 드렸어요. 왜냐하면 좀 일찍 끝내드리는 게 낫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인강 선생님들은 실제처럼 보셔도 괜찮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 점심시간은 1시간 드리고 해설 강의하고 이렇게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 뒤에 2교시가 더 있는 겁니다. 이 뒤에. 그래서 논술, 교육과정 A, 교육과정 B, 그 다음에 또 교육과정 A, 교육과정 B 이렇게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모범 답안하고 뭐 시험지 다 합해갖고 전부 다 PDF 파일로 그냥 드려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출력해서 계속해서 보시고요. 어제 또 저한테 해설 자료 있잖아요. 그 시험 해설 자료를 또 다 이렇게 책으로 묶어갖고 또 사진 찍어서 선생님들 막 보내주시더라고요. 그게 자료가 좀 많아요. 하지만 이미 시험을 다 본 것이기 때문에 쭉 보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고 어차피 기본서를 보는 것보다 훨씬 잘 외워질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해설지 자체가 관련 이론에 대한 내용하고 핵심 정리가 해설지를 통해서 다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공부를 꼭 하시기 바라고요. 모범답안 필사도 명쾌한 모범답안 필사도 하고 계시는데 요거 보니까 요즘에 네이버 클로버 노트라는 게 있는데 클로버 노트, 네이버 클로버 노트에다가 선생님들이 녹음하셔갖고 앱으로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필사하시는 선생님들이 손으로 쓰시는 선생님들도 계셨고 모범 답안을 그 다음에 워드로 치는 선생님도 계셨는데 클로버 노트에다가 녹음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되는 거 저도 안 해봤는데 얘기를 들었어요. 그냥 말로 이렇게 녹음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텍스트로 이렇게 텍스트 파일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음성 파일로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클로버 노트를 활용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니까 모범 답안을 조금 외우실 필요가 있어요. 자, 지금 제가 이제 많은 선생님들을 뵙는데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게 첫 번째 급선무이고요. 그 풀어본 문제들을 외우셔야 돼요. 자, 그거는 모든 과목이 다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제가 수학 얘기 많이 하지만 수학 경시대회 1등 하는 애들도 그 방법을 써요. 많은 문제를 풀어보고 문제와 해설을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장에 딱 들어가면 자기가 풀어봤던 문제, 외웠던 문제가 나오니까 잘 푸는 거예요. 천재라서 잘 푸는 거는 아니에요. 천재는 거의 없어요. 천재가 태어날 확률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학 경시대회 1등 하는 애들은 많거든요. 다 그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자, 제가 선생님들 답안지 많이 채점해보는데 답은 굉장히 명쾌합니다. 자, 저는 지금 선생님들께 제대로 된 직선 코스 알려드리고 있어요. 자,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직선 코스를 알려드리기 때문에 답은 한 가지예요. 열심히 하면 붙고 안 하면 떨어지는 겁니다. 열심히 하면 다 붙습니다. 이거는 뭐 이렇게 중간에 빼먹고 사기치고 이런 코스가 아니고 직선 코스를 다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1차, 2차 그냥 가면 붙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붙어요. 지금부터 정신 차리셔서 열심히 할 것인지 떨어질 것인지는 선생님들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시면 직선 코스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면 붙고 열심히 안 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선생님들 열심히 안 하면 못 붙어요. 자, 직선 코스니까 열심히 하셔서 붙던지 그냥 대충 하시고 떨어지시던지 그건 선생님들께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제가 많은 선생님들 채점해보니까 딱 답은 하나예요. 문제를 많이 풀고
다 외운 분들은 100점 나와요. 근데 풀지도 않고 외우지도 않은 분은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풀었는데 안 외운 분도 점수가 덜 나오는 거예요. 자, 문제를 많이 푸시고 문제를 다 외우시기 바라는데 아니 5천 문제 어떻게 다 외워? 유형화되고 이미 풀어본 문제이기 때문에 쉬워요. 그렇게 막 살인적인 분량이 아닙니다. 두꺼운 기본서 보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부터 보는 모고 충실하게 풀으시고 잘 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후에 우리 이제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